그 트럼프의 말은 함정이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사꾼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불러놓고 깎아가지고 뭐 100만 원에 팔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산까지 깔려가지고 사실 레토릭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뭐 트럼프는 푸틴을 또 우습게 알고 뭐 자기 마음대로 요리한다고 하지만요. 제가 볼 땐 푸틴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노예합니다. 그래서 푸틴하고는 이미 전에 그 파병하기 전에 거래는 다 성사됐을 어느 거예요. 정도 뭐 이제 김정은이도 뭐 얻는 게 많기 때문에 파병을 한 거고. 누구야 그렇죠. 뭐 이제 김정은이가 올해 호언장담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정찰위성 이제 3개를 더 쏴야겠다. 지금 올해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못 쏘고 있어요. 위성 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광학 렌즈가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 광학 렌즈가 또 러시아가 또 1위. 아마 김정은이하고 푸틴하고 그런 정찰 위성뿐만이 아니고 광학 렌즈 그리고 또 이제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내가 개가 될 테니까 좀 잘해달라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근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또 이 강한 스트롱맨들끼리 예,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예. 브로맨십을 쌓아가면 금방 전쟁이 그러니까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결과일 수 있지만 북한 병사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종전이든 휴전이든 전쟁이 멈추는 거니까 굉장히 좀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트럼프가 뭐 당선되기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48시간 안에 24시간으로 네. 한때는 24시간. 뭐 전쟁을 멈추겠다고 했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북한 병사들에게는 진짜 좋은 거죠. 왜냐면 그들은 자기의 이 생명을 다시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문제까지는 제가 뭐 전혀 뭐 그걸 뭐 신경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같은 민족 그리고 제가 살던 고향에 있는 누군가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가족들이 그냥 무사히 살아서 고국인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 사람들 또 돌아가면 또 뭐 우리 또 전쟁 준비하는데 또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부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트럼프의 말은 함정이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사꾼의 기일을 하기 위해서 장사꾼들 좀 그러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불러놓고 깎아가지고 뭐 100만 원에 팔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산까지 깔려가지고 사실 레토릭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트럼프는 푸틴을 또 우습게 알고 뭐 자기 마음대로 요리한다고 하지만요. 제가 볼 땐 푸틴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노예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뭐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요리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맞아요. 당연히 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토가 같이 얽혀 있습니다. 유럽이 예. 미국을 뺀 나토가 특히 이제 현재 상태에서 휴전이 된다면은 젤렌스키는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난다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얻는 게 없잖아요. 예. 우크라이나도 지금까지 피를 흘려 싸웠는데 땅만 뺏기는 상태에서 휴전한다. 이거는 국민적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이런 이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토도 물론 이제 그 여러 나라의 이제 입장이 조금 바뀌지만은 당장 이제 그 목전에 있는 뭐 폴란드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 상태에서 끝났을 경우에 러시아의 위협이 당장 더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걸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좀 교수님께서 아주 잘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이제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는 것이 자국의 트럼프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하고 뭐 그냥 무관하지만 거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국가들 입장이라든지 젤렌스키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끝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끝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현재로서는. 푸틴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 동부 지역이랑 뭐 크림반도에서 다 물러나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푸틴은 멈출 수 없고 나토 국가들도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불리하게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 무기도 없고 여러 가지 불리하게 되지만 그 공백을 나토 국가들은 메워줘야지. 메우려고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폴란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쪽 국경을 맞는 국가들이 안보 위협에 시달리니까요. 우크라이나 땅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요하고요. 이 나토 쪽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땅이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면은 목전에 바로 그 동유럽 과거에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그 악몽이 있던 나라들로서는 정말로 다시는 기억에 떠올리기 싫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저래 갖고 이제 나토에 가입한다.
그럼 모스크바 턱 밑에 바로 나토의 그 이제 군사들이, 탱크가 와 있다. 이런 이제 그 위협 때문에 저게 간단하게는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병사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전쟁이 곧 끝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안에 예. 속살을 내밀하게 예. 뜯어보면은 이 전쟁은 그렇죠. 쉽게 끝날 수 없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볼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 예.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주검이 돼야지만 본인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 북한 사회가 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이것이 앞으로 북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금 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입장에서 결코 득이 더 많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ICBM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또는 식량, 에너지 쪽 지원을 러시아가 준다고 해도 솔직히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10,000명을 파병한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 걸까?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 줄 정도의 예. 가치를 갖는 예. 걸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마지노선. 니네 10,000명 파견했으니까 니네가 정말 예. 애타게 찾는 대기권을 재진입할 수 있는 그 핵심 그렇죠. 기술을 우리가 너에게 줄게. 예, 예. 그렇게 푸틴과 러시아가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그거는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한테 고수단까지 주는 거는 미국하고 이제 완전히 막가자는 겁니다. 그럼요. 가장 그 위협은 미국이거든요. 이제 그게 되면은 그러면 그래서 그런 미국도 부분에서는, 북한이 예. 만약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나갔다 다시 예, 예. 재진입하는 있는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았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북한이 성공을 시켰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북한뿐만 지금처럼 지켜보지 않을 아니고 것 같아요. 뭐 러시아까지 그 이제 그 전에 어떤 튀어오든 간에 미국이 막으려고 할 테고요. 만약에 그게 성사되면 이제 세계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 예. 김정은이하고 푸틴하고는 이미 전에 그 파병하기 전에 거래는 다 성사됐을 어느 거예요. 정도 뭐 이제, 예. 어떻게 할 것이다. 딜은 뭐 있겠죠. 김정은이도 뭐 얻는 게 많기 때문에 파병을 한 거고. 또 누구야 그 저기 우리 북한 최선민가요? 그 외교 최선희. 네. 예, 예. 최선희가 가서 이제 푸틴도 만났으니까 예. 그런 구체적인 그렇죠. 이제 지원과 예, 관련된 예. 얘기들을 좀 나눴을 그렇죠. 가능성이 뭐 매우 이제 높죠. 김정은이가 올해 호언장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정찰위성 이제 3개를 더 쏴야겠다. 지금 올해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못 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한번 김여정이가 한번 뉴스에 북한 뉴스에 한번 공개했죠. 자기네 이제 정찰위성이 찍은 사진이라고 구글어스보다 못한 그런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위성 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광학 렌즈가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 광학 렌즈가 또 러시아가 또 1위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아마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그런 정찰 위성뿐만이 아니고 광학 렌즈 그리고 또 이제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이런 뭐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푸틴한테 내가 개가 될 테니까 좀 잘해달라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서 뭐 김정은이가 시진핑이한테 가서 여러 차례 만나도 중국은 절대로 물꼬를 터주지 않았어요. 그냥 수돗물 꼭 똑똑 들고면서 그냥 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냥 중국에서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이 정세에서 김정은이 그 밑에 들어가지고 이제 수돗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콸콸 나오는 대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무슨 이득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이득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자,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또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 변수들 속에서 북한 내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